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숨겨진 역사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완결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통사 모임 친구 학회에서요, 고혈압에 관련된 글을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블로그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고혈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최고의 고혈압 예방식품이다.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 이 글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하시모토병을 치료하다 보면 고혈압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치료가 되죠. 당뇨병도 치료를 하다 보면 고혈압도 자동적으로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전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혈압 관련 자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그 고혈압이 최근에 이제 130에서 90으로 미국에서 낮췄죠. 그 전에는 뭐 150에서 90이기도 했었고, 지금 뭐 심심하면 뭐 자주 바뀌는 거는 아닙니다만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추적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대여섯 시간을 이제 소비한 끝에 결국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나마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발견한 내용이 이겁니다. 1896년에 혈압 측정기가 처음으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1949년까지는 210에 110이 고혈압을 결정짓는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봤을 때 그때 당시의 의사들은 전부 다 개판인 사람들이죠.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 의사 흉내를 냈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931년에 존 헤이라고 해서요, 리버풀 영국인 모입니다. 리버풀 대학의 의대 교수가 쓰기를, 고혈압이 발견된 이후로 어떠한 바보들이 그 혈압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낮추면 안 되는 성질이 것이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937년이죠. 그러니까 6년 후에 미국의 심장 의사가 폴 더들리 화이트라고 하네요. 고혈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미케니즘, 어떤 작용 원리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료할 수가 없는 성질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설령 우리가 그 혈압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고혈압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질환이 아니고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History of Hypertension, 이건 고혈압이죠. 고혈압의 역사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혈압이 있는 곳으로 54세 때입니다. 있는 곳으로 이제 발견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4년 동안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때가 1941년에 혈압이 180에 105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88에 105는 고혈압의 아닌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이제 4년 후죠. 260에서 150까지 혈압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심장 자체는 260에서 15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80에 15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장 질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심장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 4월 12일이죠.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혈압이 300에 190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은 300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80에 150이라고 해서 그것이 심장 질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혈압은 결과물일 따름이지 이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300에 190이 나온 이후로 이 혈압이 나온 이후로 결국 사망은 했죠. 이 근거 자료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혈압을 판정하는 기준이 1977년까지는 160에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JNC라고 해서요. 이 JNC는 뭐냐면은 Joint National Committee라고 해서 범국가적 연합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을 하기 위한 모임이냐 하면은 예방, 진단, 평가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고혈압에 관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의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140에 90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그것을 또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현재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는다고 하면은 이때까지 97년 11년 전입니다. 바로 이때까지의 의사들은 다 엉망털이었다고 봐야죠.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결론을 내린 것이 이쪽 수축기 혈압 얘기는 아예 언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완기 혈압만 만약에 이완기 혈압이 105만 넘게 되면은 그때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JNC7이라고 해서 제7차 모임에서 2003년부터 갑자기 130에 90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더 양산을 한 거죠. 창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가 여기 또 있습니다. 링크는 나중에 제가 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DF 폼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쭉 보시게 되면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2013년부터 60세 이상은 150에 90, 또 59세 이하일 경우에는 140에 90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130에 80으로 다시 낮췄죠. 그렇게 해서 환자를 더 양산을 시킨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3년에 60세 이상의 150에 90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부 양의사들은 오히려 150에 90 정도가 되는 것을 권하는 양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혈압약을 끊으시고 또 그 이후에 혈압이 160에 12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97년까지만 하더라도 160에 100으로 혈압이 고혈압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맞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심장이 있을 때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을 할 때 여러 군데로 이제 가겠죠. 이렇게요. 위에도 갈 수도 있고 신장에도 갈 수도 있고 방광에 갈 수도 있고 기타 폐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로 가는데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장입니다. 신장이 피를 거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펌프에서 계속 펌핑을 하게 되면은요, 신장이 피를 걸러 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보내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필터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줘야죠. 여기서 압력이 못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또는 300까지도 심장은 견뎌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 자체가 건강하다면요. 그런데 이 압력 자체가 못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혈액순환을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 있는 혈압이 위험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이 신장이 문제죠. 또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신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압을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신장으로 갈 수 있는 혈액의 양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을 더 파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간을 박살을 냅니다. 왜? 혈압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합성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이 간을 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고혈압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신장에 더욱더 큰 문제가 생겨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바로 혈압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뇨병에 대해서 역사를 말씀을 드렸죠. 당뇨병을 판정짓는 글루코스의 기준값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환자를 만들어내고 강제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 똑같이 도입이 되고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음모 또는 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메디컬 타임즈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1차 진료는 한의사가 적용해서 당뇨약 처방권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4월 4일 기사죠. 그 화학물질을 처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되기를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회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은 참 그 면허 반납을 해야 될 사람이죠. 이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혈압약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서도 되게 되면 참 창피한 겁니다. 메디컬 트리뷴에서 보면 한의사도 고혈압 당뇨약 쓰자는 주장은 한약 한계 자인한셈이다. 이 양약 그러니까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약, 저는 양약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저희 환자들에게 이 독성 화학물질의 부작용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한의사협회 회장 참 안타깝습니다. 자존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고혈압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장만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신장만 건강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장정격에 연곡 행간사만 하게 되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방법도 동원을 할 수가 있겠죠. 거의 백발백중으로 치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압은 자동적으로 이 신장이 건강해지면서 당연히 혈압은 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 외에도 분명히 다른 증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뼈라든가 골수라든가 또는 뭐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뭐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방광 관련 뭐 요실금이 있다든가 그러한 또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깬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도 동시에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대해서는 치료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정격의 연곡 행간사 가지고는 안 되겠죠.
물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는 김형관 보서법을 쓰질 않으면 원하는 또는 기대했던 효과는 얻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